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아니는고. 오래도록 변함없이 언제나 푸르기를. 선비의 시는 이토록 단정합니다. 시절은 가벼워 변화무쌍하였는데 돌아본 그곳 여전히 정성 들여 걸음 디뎌온 이들. 안동 고택, 선비의 집으로 갑니다. 안동 북쪽 도산에서 선비의 길을 걸어봅니다. 안동에 오는 이유는 그리움과 절실함 때문입니다. 수백 년 카랑카랑한 가르침이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 곳. 잊지 말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전통 문화가 있었다. 그 선비들의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가지고 힘들지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마음속에 여유와 평화를 줄 수 있는. 퇴계는 길을 사랑한 선비였습니다. 고요히 걸으며 사색에 잠겼지요. 기가 막히네요. 저기 660이야. 청량산으로 향하는 강길. 퇴계는 그 길을 걸으며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예찬했습니다. 신선이 따로 없네. 그렇게네 천의 몽유처라 저게 하늘이 베풀어주는 꿈속에서 놓이는 곳이라. 이야 좋다. 퇴계가 걸었던 길은 후학 선비들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도산서원 맞은편에는 222년 전 특별한 시험을 기념하는 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구사했던 정조 임금께서 그 조선의 국시가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의 완성자인 퇴계 이황 선생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관원을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별시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별시라는 그 말 그대로 특별하게 그 지방에서 치르는 시험인데,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200여 년 이상 흐른 후였지요. 서원 마당에서 치르려 했던 시험은 그 앞 강변 솔밭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별시를 치른다니까 인근에 선비들이 구름같이 정말로 운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오신 그 과장에 온 선비들이 그 한 3,400명에서 3,500명 정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시건을 갖다가 답안지를 갖다가 걷어들인 게 1,700여 장이거든요. 지금도 그 길을 걷습니다. 아담한 고택입니다. 농사짓는 종손 종부가 소박하게 살고 있는 집이지요. 수졸은 그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추고 그 학문을 숭상하는 그런 그 심상에 젖어 살았던.
손님이 오면 늘 정갈하게 음식을 담아내오는 종부. 오늘은 특별한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겨울 명절 때나 맛볼 수 있었던 안동식혜입니다. 아유, 맛이 희한하다. 맛이 희한해. 야, 맛도 잘 들었네. 딱 맞다 지금. 그래요. 야. 좀 며칠 됐어. 여 항아리에다 보관을 항아리다가 했잖아요. 해가지고 부엌에 옆에 갖다 놓으면 얼어가 스르르 끓어. 그래서 이렇게 한 그릇 뜨게 되면 위에 살얼음이 하얗게 뜨고. 매콤하면서도 개운하지요. 잠시 틈이 날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씁니다. 윷놀이 할 때 말을 놓는 윷판, 꽃그림이 화사합니다. 한지 오치래는 오치에다가 물감을 넣어서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100년씩 가도 안 변한대요. 그래서 대대손손이 내려가라고. 예전에는 술을 놓았지요. 고택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딱딱한 얘기를 하는 대신 같이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종부가 직접 쓴 시. 만인들의 최양받는 조상님 성덕에 누가 될까 조심조심 부모 흉교 못 지킬까 숨죽여 살아온 길 청빈한 가장 따라 고생을 낙을 삼고 가난을 양식 삼아 맨발로 달려온 길 청춘에 못 다노라 나눌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었겠지요. 보삼별고 끝. 살기가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집을 이렇게 종택을 보유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일생에 허리가 해도록 집을 지켰다고 보면 돼요. 또 뵐게. 예. 꽃잎 물들이듯 그 세월을 담아보려 합니다. 학봉 종택을 찾아갔습니다. 학봉 김성일은 퇴계의 문인, 학식과 품성이 뛰어난 수제자였지요. 늘 손님을 맞이하는 고택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처음부터 쭉까지 오시지 그랬어? 오늘이요? 도운회라는 것이 뭐냐면은 퇴계 선생님의 제자, 근문. 그러니까 이 뿌리가 450여 년 가까이 돼. 그러니까 도운회라는 것은 도산서원에서 배웠던 운인, 구루문자가 후손을 뜻해요. 여기는 주천 퇴계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의 후손. 450여 년 전 자긍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을 지키고 있는 저는 학봉 김성자 일자 할아버지 15대 주손 김종길입니다. 나도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겠다 이렇게 늘 조심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가르침이 있는 집.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랑채고, 그죠? 여기가 사랑채고, 이제 이쪽이 안차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내실입니다. 내실인데, 광풍제와 비가 오다가 비가 싹 그치면서 구름 속에서 달이 나오고 맑은 바람이 싹 부는 가장 선비다운 기상을 얘기할 때 광풍제월 기상입니다. 호라 그러는데 우리 집 당호는 저래 풍내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당호라 그러면은 뭐 충효가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람 풍자 우려랬죠. 상당히 거세자 그잖아요. 그 주역에 보면은 그 천선 여풍지속 고칠 게 있으면 바람이 치듯이 그 속하게 하고 또 개과 여려지신 또 고칠 게 있으면 벼락 치듯이 신속하게 해라. 그것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30년 전에 우리 문중에서 이걸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고서들이고 여기는 이제 교지, 제문, 명문, 뭐 관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5년에 걸쳐서 수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만 이제 치고. 퇴계가 제자 학봉에게 써준 글. 널리 학문을 배우고 예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양지, 양쪽이 다 지극하니 연원정맥이다. 내 연원을 잇는 정맥이다. 그래서 우 선생, 퇴계 선생이 쓴 김학봉 병명이다. 정신과 학문의 근원. 선비의 집에서 가장 귀하게 전해져 온 가보입니다. 하회마을 강 건너 깎아지른 절벽. 그 절벽가로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 가파른 낭떠러지가 위험천만인데 겸암과 서해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길을 오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정말로 두세 번씩 서로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그 배웅을 해주고 그러면 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배웅해주고 하던 아주 형제의 우애가 그 서린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와 멀지 않되 외따로 고요히 선비 형제는 이곳에서 제자를 키우고 책을 썼지요. 충효당은 서해 류성룡의 종택입니다. 영의정까지 오른 덕망 높은 문신, 학봉 김성일과는 퇴계를 스승으로 모신 절친한 동문이었습니다. 서희 선생하고 학봉 선생하고 관계는 그 퇴계 선생 문도에 있어서는 그 정말로 그 입술과 그 치아 그런 사이다.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춤과 효를 중시한 서해. 이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지팽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렇게 그 대들보를 받치고 이 기둥 위에 사다를 터서 이렇게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것을 갖다 보아지라 그러는데 이 보아지를 그 민자로 안 하고 이렇게 구름 문양으로 한 것은 역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머무는 공간이니까 이게 구름은 그 십장생이잖아요. 그 수를 누리라고 기원하는 그런 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에 내려오게 만든 가장 중요한 가치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손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종가를 지켜 오셨는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돌아갔을 때 자손들에게 유지를 남기기를 너희들은 열심히 충가효를 행하도록 해라. 이 집의 당호도 서희 선생의 유지에 따라 가지고 당호가 충효당입니다. 때마침 들른 아들 내외 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지요. 네,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종가 가까이에서 고택을 지킬 참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당연하다 싶지만 효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늙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겠지요. 맑게 흘러가는 시간. 선비의 집,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